자, 우리 저번에 그 포터의 Five Forces Framework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진입자 위협까지 그 공부를 했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멈췄는데 오늘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좀 복습을 해보고요. 진도를 나가볼게요. 포터의 그 Five Forces Framework 앞에 그 경영 연구 흐름 얘기할 때 우리 6장에서 그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파이브 포스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도출됐는지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포터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학과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의 어떤 그 전략에 있어서의 그런 이슈들은 그 경제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이브 포스 프레임워크 얘기할 때 그 핸드아웃 보시면 그런 말이 있었어요. 특정 산업의 시장 구조가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 하에 시장의 구조라고 했을 때 제가 이 SPC 모형에 대한 이야기 했었나요? 산업조직론이라고 인더스트리얼 오르거니제이션 티어리 산업조직론이라는 분야에서 경제학 분야예요. 산업조직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산업조직론의 그 골자는 어떤 시장이나 산업의 구조에 있을 때 기업들이 이 S가 바로 이 스트럭처거든요. 해당 산업 혹은 시장의 구조가 어떠냐 그 구조에 따라서 기업들이 어떤 행위를 하느냐 컨덕트 그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성과 퍼포먼스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연구예요. 포터가 이제 경제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어떤 연구들을 가만히 보면 전략적 이론들이 경영학 이론이긴 하지만 경제학의 바탕을 두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 특히 그 산업 조직론에 영향을 받아서 전략적 이론들이 전개되고 있고 특히 파이브 포스 프레임워크는 산업조직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산업조직론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보면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 산업이 그 조직이 활동하는 그 산업 시장의 어떤 스트럭처에서 컨덕트가 어떠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성과가 나느냐 이 컨덕트는 기업들의 어떤 일반적인 동향을 말해요. 일반적인 동향 경제학이니까 그치? 경제학에서 예를 들면 경쟁이 치열해요. 우리 산업구조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이런 것들 복습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이 산업구조라고 하면 개념이 뭐 할 수 있는데 모노폴리라는 거 있었잖아. 모노폴리 독점이라는 거 있었고 그죠? 그러니까 해당 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올리고폴리 과점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그 정유 시장 같은 경우, 정유 산업 같은 경우 SK, GS, 칼텍스, 그다음에 오일뱅크, S오일 이 4개 정도의 그 기업들이 경쟁하는 거 과점이라고 하죠. 독과 그래서 모노폴리와 올리고폴리를 합쳐서 독과점이라는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퍼펙트 컴피티션 완전 경쟁 퍼펙트 컴피티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보면 모노폴리스틱 독점적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독점적 경쟁이라고 하는데 지금 좀 설명이 깊어졌긴 하는데 시장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독점적 경제학에서 말하는 독점 과점 완전 경쟁 독점적 경쟁인데 그런 시장 구조화에서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완전 경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비슷한 여러 개의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다 그죠? 엔트리와 엑싯이 용이하다라고 했죠. 진입과 퇴거가 상당히 자유롭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기업들이 어떤 컨덕트를 할 것이냐
그게 차별화된 특정적인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을 많이 낮출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동향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해당 산업에서의 성과는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이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게 되면 수익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퍼포먼스는 낮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조직론의 핵심인데 산업 조직론을 통해서 포스터는 이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경영학이니까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일반적인 동향이 아니라 뭐다? 핵심은 이 말이죠. 개별 기업. 개별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 구조, 산업 구조에 있어서의 위협을 느끼겠느냐. 위협 요인이 뭘겠냐. 독점일 때 혹은 독과점일 때 혹은 과점 혹은 독점 혹은 완전 경제 혹은 독점 점령일 때 개별 기업들이 겪게 되는 위험 요인이 뭐냐. 그것이 바로 Five Forces Framework이다. 그래서 우리 저번에 공부를 했었죠. 진경대 공구, 진입자 위협, 경쟁 혹은 경쟁자 위협, 대체제 위협, 공급자 위협, 구매자 위협 이 5가지를 이야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진입자 위협은 저번 주에 학습을 했어요. 그죠?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Five Forces Framework이 어디서 유래했는가 이 정도라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오늘 경쟁 위협을 한번 봅시다. Threat. 라이벌리, 그죠? 라이벌리 이게 경쟁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 위협 혹은 경쟁자 위협, 경쟁자 위협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시장의 집중도라고 나왔는데요. 산업 혹은 시장 집중도. 이 집중도라는 개념,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산업 집중도. 집중도를 우리가 concentration ratio라고 하거든요. concentration ratio. 어떤 시장이 있다.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집중화되어 있느냐, 집중되어 있느냐. 그래서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자 보세요. 집중될수록 이 말이 중요하네. 집중될수록 조금 전에 우리가 모노폴리스틱, 올리고폴리, 그다음에 모노폴리, 그다음에 퍼펙트 컴피티션,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다 공부를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죠. 자, 집중된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독점에 가까울수록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집중될수록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시장이 있는데 여기서 활동하는 기업이 A라는 기업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 점유율이 몇 %야? 100%잖아요. 그러면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지. 자기가 독점하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집중한 정도를 우리가, 그러니까 집중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지수가 있어요. 집중도 지수, 이른바 집중도 지수.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지워보자. 허쉬만이라는 사람하고 허핀달이라는 사람이 집중도 지수를 만들었거든요. 허쉬만, 허핀달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허핀달, 허쉬만 해도 좋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가지고 HHI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HHI 하지 말고요. 반드시 허쉬만, 허핀달 지수라고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HHI 해놓고 뭔지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같이. 그래서 허쉬만, 허핀달 지수의 핵심은 뭐냐면은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각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값이에요. 다시요. 어떤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이 있다. 그럼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합산한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시장 점유율에다가 제곱을 한 값. 이 말이 중요하네. 시장 점유율을 제곱한 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시장의 집중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요걸 이용해서
별표라는 제품을 이제 생산하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A라는 기업이 시장 점유율이 30%고 시장 점유율은 통상 우리가 퍼센트로 많이 나타내죠. 그 다음에 B라는 그런 기업도 시장 점유율이 30% 계산하기 좋게 그리고 C라는 조직의 시장 점유율도 40% 정도로 한번 해봐요. 그럼 다 더하면 100%죠. 딱 봐도 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 수가 몇 개예요? A, B, C 3개니까 올리고폴리 즉 과점이구나. 그러면은 집중화되어 있네. 집중화되어 있다는 건 뭐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집중화되어 있다는 건 하나로 모여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봐도 활동하는 기업이 3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나? 집중화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가 A, B, C, D라는 회사가 3개밖에 없어서 그렇지 4개, 5개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로 갖다가 우리가 수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실제로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서 구해보면 돼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자, 별표라는 산업 혹은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구하나? 30의 제곱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900이 되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30% 제곱한 거니까 역시 900. 그리고 마지막에 40%의 제곱은 1600이니까 다 합산하면 3400이죠. 1800하고 1600 더하면 야 3400이니까 집중돼 있다. 그럼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시장을 갖다가 ABC라고 하지 말고 이것도 지워봅시다. 이제 독점인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100%일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얼마야? 100의 제곱이니까 HHI가 만이죠. 만.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HHI를 구했을 때 만 이상은 되기가 어렵겠네요. 그죠?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A1부터 그죠? 이건 이제 독점을 한번 우리가 구해본 거고 독점 시장의 시장 집중도를 구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 경쟁에 가까운 시장을 한번 구해볼게요. 예를 들면 활동하는 기업 수가 A1부터 A100까지 100가지 기업이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다 1%야.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HHI는 1의 제곱 더하기 100개지. 그죠? 이게 100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야? 100이지 뭐. 만약에 시장 점유율이 0.9다 그러면 이 100보다 작겠죠. 0.9를 곱하면 0.9를 제곱하면 0.81이니까 0.8을 계속 더하면 100개 있으면 8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더 경쟁이 치열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쟁이 치열할수록 HHI 지수는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된다. 경쟁이 치열할 때. 그죠? 경쟁이 치열할수록 HHI 허심한 핀달 지수는 낮아진다. 그죠? 그리고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없다.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인덱스가 HHI 인덱스가 크면 클수록 만에 가까울수록 집중화되어 있고 경쟁하지 않는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두세요. 이해되셨죠? 응.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의 집중도라는 거는 그죠? 그 해당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제곱해서 모두 합산한 값이다. 독점인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한 개의 시장에서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 점유율이 100이 될 테니까 그것을 제곱하면 만이다. 그리고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100일 것이다. 더 낮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집중화되어 있다. HHI 허심한 어펜달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집중화되어 있다. 낮을수록 어떻게 되어 있다? 상당히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경쟁이 치열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핸드아웃 보면 상위 3, 4개의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20%일 때 이런 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해보면 판단을 해보면 뭐냐면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이에요. 거기에 가까운 즉 독점적 시장에 가까운 독점적 경쟁 시장에 가까운 시장 모노폴리스틱 컴피티션 마켓에 가까운 그런 어떤 시장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의 집중도가 그래도 비교적 큰 편이 되겠죠, 그죠? 시장 점유율이 큰 기업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규모의 다수의 기업, 그렇죠? 시장 점유율이 이 말이 빠졌네. 비슷한 규모의 다수의 기업이 있을 때는 경쟁이 완전히 치열하겠죠. HHI 허쉬만호 분달 지수가 낮을 때. 그래서 집중화 지수, 컨센트레이션 레이쇼를 대표하는 지수 HHI 허쉬만호 분달 지수가 높으면 집중화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 그 반대의 경우 HHI 허쉬만호 분달 지수가 낮다. 경쟁이 치열하다.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낮은 산업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낮은 산업 성장률. 자, 성장률이 산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성장을 하면 좋을 텐데, 자, 산업 성장률은 통상 해당 산업의 총 매출 규모를 본다고 이야기했었죠. BCG 매트릭스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고 지지부진하거나 비슷하다, 낮다. 정체되어 있는 산업이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낮은 성장률이 있어. 산업의 낮은 성장률. 성장률이 낮게 되면 거기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해지죠. 그죠? 그러면 가격을 인하하게 돼요. 가격 인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또 이렇게 보면 또 이해가 좀 잘 안 갈 수 있는데 패스트푸드 한번 봅시다.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는 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맥도날드나 버거킹 이런 데 가면 참 재밌었어요. 맛도 있고. 맥도날드를 제가 처음 가본 게 1988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때 종로에 이제 2호점인가 처음 생겼을 때 가봤었는데 참 신기했어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게 햄버거를 먹고 주문하는 방식도 상당히 특이했었고. 근데 이제 점차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웰빙 붐이 막 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햄버거도 수제 햄버거가 막 등장을 하죠. 수제 햄버거, 손으로 만든 햄버거가. 자, 그리고 뭐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쇠고기 패티에서 문제가 생겨서 아이들이 상당히 몸이 아픈 그런 적도 있었죠. 전반적으로 이제 뭐 또 트랜스 지방이다 뭐 이런 거 얘기가 많이 이제 이야기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기피하게 되면서 패스트푸드 성장률이 이제 정체되고 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한참 이제 패스트푸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우리나라 시장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90년대 이제 후반이 정점이라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많은 패스트푸드가 들어왔다가 우리나라에서 철수를 한 경험이 있죠. 어쨌든 남아있는 기업들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죠? 성장률은 낮은 상태에서 시장 점유율을 뺏어와야 되니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막 1,000원짜리 햄버거도 등장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주로 이제 햄버거를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그 애니메이션 그 영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장난감식으로 만들어서 햄버거 같이 이제 번들로 판매한 적도 있어요. 경쟁이 치열하죠. 경쟁이 치열하고 결국은 가격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뭐 몇 년 전 가격을 그대로 뭐 이런 광고 카피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낮은 산업 성장률도 경쟁자 위협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경쟁자 위협의 핵심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면 뭐냐? 어떤 시장이 있어, 산업이 있으면 활동하는 기업들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발표하는 시장이 있어. 그리고 여기 A, B, C, D, E 쭉 기업들이 있으면 얘네들끼리 경쟁하면서 겪게 되는 위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장의 집중도
한쪽으로 얼만큼 집중화되어 있느냐의 수준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이른바 허시만 어펜달 지수 HHI를 우리가 구해봤었죠. 컨센트레이션 레이쇼. 그리고 산업의 낮은 성장률을 보일 때도 경쟁자들끼리 치열하게 다툼이 일어난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차별화가 부재될 때 세 번째, 우리 핸드아웃 보세요. 핸드아웃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은 제품 차별화의 부재, 일상재 같은 경우에는 가격 인하가 더 심하다. 일상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말해요. 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거, 물티슈 같은 경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차별화가 안 일어났죠.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보면 포장만 다르지 내용물 보면 비슷하죠, 그죠? 포장지를 이렇게 제껴보고 물티슈만 가지고 이거 어느 회사 브랜드야, 어느 제품이야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차별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물티슈 같은 경우 마트에서 가보면은 상당히 가격 인하를 많이 해요. 이런 경우 제품 차별화가 부재됐을 때는 가격 인하가 더 많이 일어난다. 또 이런 예는 또 다른 경우에도 더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공사수가 물론 이제 저비용 항공사, 뭐 제주항공을 비롯해서 뭐 진에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 이제 뭐 대한항공이 있고 지금 뭐 메이저항공 아시아나가 이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에 비해서는 항공사 숫자가 적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크고 인구도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한 인구가 6배 정도 되죠. 항공사도 상당히 많고 근데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비행기 티켓도 비행기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도 동일해요. 그리고 기내식도 동일하고요. 그죠? 기내식 만드는 회사 몇 개 없어요. 그리고 뭐 공항 이용료도 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 서비스, 미국 항공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별화가 부재를 해서 티켓 값만 자꾸 내리는 경우가 발생을 했었죠. 그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이제 동양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내승무원들의 서비스가 상당히 뛰어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신 분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국적기 같은 경우 서비스가 상당히 좋죠. 자, 이렇게 어쨌든 제품 차별화의 부재까지 한번 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대체재 위협인데 대체재 위협은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